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재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3의 생활을 실패라고 여겼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여러분이 재수를 하는 것도 또 처음이잖아요. 재수라는 것 자체가 또 처음이니까 그 재수의 길 끝에 실패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3의 가을에 수시 6개를 다 떨어진 학생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수시 6개를 아깝게 떨어졌다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수시에 연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 6개의 수리논술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이 4, 4, 3, 5, 4 정도의 등급이라면 우리 학생은 이 수시 지원이 너무 과했던 거죠. 그리고 현재 학생의 성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못 가고 충청권의 그런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인데 지난 1월 3일에 정시 지원을 하면서 그냥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경희대, 건국대, 홍대 이렇게 세 곳의 대학을 썼어요. 이런 학생이 있다면 저는 이런 학생의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시 지원까지 끝났습니다. 수시 6개는 떨어졌을 거고 또 1월 말쯤에 정시 합격자 발표를 할 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총 9개의 대학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일은 괜찮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의사결정을 할 때 평소에 꿈꾸던 그런 대학에 던지듯이 원서를 쓴다는 게 그게 문제고,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냉정하게 수학이 한 3등급이나 4등급 정도의 학생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최상위권 대학을 꿈꾼다고 해서 공부도 마치 최상위권인 것처럼 벌써부터 기출문제를 사서 돌린다든지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흉내를 내면서 그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택한다면은 이건 역시 재수의 길도 실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수시에 6번을 떨어져 봐서 알겠지만 지원을 하는 건 합격과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의 성적을, 실력을 인정하고 한 칸씩 한 칸씩 기본을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결인가 여러분도 최상위권이 될 수 있지, 현재의 실력과 무관하게 눈만 높은 곳에 둔다고 상위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와서 우리 학생과 함께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왔을 때 이 성적을 물어보고 지원 상황을 물어보면 차마 앞에 대면했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는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현재 실력에 맞게 낮은 수준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부도 올라가고 목표도 올라가길 바랍니다. 물론 높은 꿈을 꾸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학습 전략이 그것을 따라가려다 보면 엇박자가 나서 내년에 재수의 끝에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오고 비슷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꽤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고요. 독학재수에 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오른편 위를 보시면 되겠고, 독학재수에 관해서 독학재수가 안 좋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나는 독학재수에서 성공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던데, 모든 학생이 어떤 공부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나쁘다, 싫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대체로요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 독학재수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20살이다 보니까 노는 맛에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냥 마약처럼 공부를 안 해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독학으로는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반듯하게 여러분의 수시나 정시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혼자 한다면은 중요한 순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독학재수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글들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재수를 하려면 학원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아주 유명한 서울대를 많이 보냈다는, 의대를 많이 보냈다는 그런 학원들만 많이 찾아요. 그렇게 유명한 학원들은요, 한반의 정원도 많고 학원 전체의 정원도 엄청 많습니다. 전체의 정원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학원이 그만큼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어떤 학습에 관한 혹은 상담에 관한 고민의 영역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학원을 적재적소에
도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유명한 학원이라도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유명한 학원들은 학생이 많다 보니까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제, 규정, 통제, 경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강한 규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제어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이 학원에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점수가 좀 부족하다면 여러분을 꼼꼼히 도와줄 그런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유명한 학원일수록 성적대가 낮은 학생일수록 관심을 못 받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또 그런 학원들을 1년 내내 잘 다녔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연말에 또 학습 상담을 하러 올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저고도 학원을 고른다면요, 여러분이 수업을 할 때 학생이 궁금한 것을 그 자리에서 혹은 오후에 다시 물을 수 있는지, 성적에 대한 상담은 수시로 가능한지, 자습 시간에 질문을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수시나 정시의 중요한 순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슬럼프가 왔을 때 재수하는 기간에요, 성격이 무난한 학생이 아니면 한두 번의 슬럼프가 옵니다. 이럴 때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의지할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학원이 내실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수를 시작하려고 할 때요, 고3 때 수시만 준비했던 학생은 재수할 때는 정시만 하고, 반대로 정시만 준비했던 학생은 수시만 준비하고, 이렇게 자신이 실패했던 방법에 극단적인 반대의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요, 재수를 할 때는 정시를 중심축에 두고요, 수시의 방법을 병행해서 보험처럼 준비도 하고 선택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고3 때 실패했다고 이제 그거 안 할 거야? 논술 6장 떨어졌다고 이제 논술 안 볼 거야?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술 6장을 떨어졌다면 과연 왜 떨어졌는지,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닌지, 정보가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 되고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시 하나만 준비하겠다는 그런 외줄타기 전략이에요. 정시는 여러분이 멀쩡하게 성적이 향상되어 가는 느낌이 들다가도 수능날 한번 삐끗하면 또 끝장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대학을 가겠다라는 건 위험한 거고요. 서성한 정도는 가야죠. 이 말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갈 때 목표는 높은 게 좋아요. 근데 그 목표와 학습 전략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습 전략을 세울 때는 현재의 자신의 수준에 맞게 냉정하게 한 칸씩 한 칸씩 올려가는 전략을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재수생활을 끝내가면서 9월에 수시 원서를 쓰거나 정시 원서를 쓸 때는 그때의 실력에 맞게, 아쉽겠지만 그때의 실력에 맞게 한 칸 정도 높은 곳에 수시도 쓰고 또 정시도 합격 가능성을 따져서 냉정하게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게 더 현명합니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안 되면 지르고 말지,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재수 생활을 하는 거는 정말 올바르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약간 현실적이고 또 때로는 희망적이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유튜브 방송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주고요, 여러분이 재수만 하면 정말 성적이 많이 향상될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잡으려고,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여러분에게 긴장감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